이제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좀 해봤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시민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잘 구분해서 봐주셔야 돼요. 약간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금 출마하는 그 후보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선거운동 같은 거 할 때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일종의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발언 같은 건 이렇게 하세요. 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공개 자료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대외비 문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 매뉴얼에는요, 지금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나오게 될 공개 발언에서 뭔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발언도 이제 지침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말할 게 있다면 찬성 반대 입장을 말하거나 해석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면 질문을 전환해서 답변해라. 그리고 현재 이거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해라. 이렇게 매뉴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하면서 구체적인 멘트까지 딱 어떻게 보면 정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지시했다 이렇게 봐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 매뉴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근 평론가는 또 평론가이시기 전에 언론인이셨는데 이런 광경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선거 매뉴얼 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만약에 비슷한 어떤 이 상황이 있다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이러니까 알아서 어떤 상황이든 알아서 대처를 하라 정도의 어떤 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마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이건 이렇게 대답하고 저건 저렇게 대답하라라는 식으로 매뉴얼을 만든 건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예고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만약에 이것을 열린민주당식으로 만약에 잡는다면은 반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조목조목 이것을 이렇게 대받아치라든지 혹은 반격을 하라. 그런데 굉장히 권투로 얘기하면 아웃복싱이에요. 아웃복싱이에요. 인파이터가 아니라 아웃복싱으로 피하라. 언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전환하라. 그러니까 논점을 희석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재판 중인 사건이고 이 대답하는 건 부적절하라는 건 아주 정해진 매뉴얼이에요. 예.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재판 중입니다라고 대답하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웃복싱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상황이 굉장히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았더군요. 자, 김 기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일단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등을 비판할 수 있는 경제 문제라든지 코로나 관련 대응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은 좀 남 탓으로 돌려라 이런 거인 것 같은데요. 일단 폭등한 집값 얘기가 나오면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해라 라든지 코로나 대응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건 일본과 야당뿐이라고 말하시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전 정권 비난에 집중하는 전략을 낸 건 이례적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매뉴얼을 만든 것이죠. 이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매뉴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야권 심판론으로 적극 반격을 해라. 정권 심판론이 만약에 부각이 되면 야권 심판론으로 적극 반격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러한 얘기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권 심판론을 부각시켜라. 이렇게 매뉴얼에 적혀 있었고요. 또 이 매뉴얼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망언록이라고 해서 별도의 페이지로 기재가 되어 있었답니다.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지칭이 되어 있었느냐. 박근혜의 호위 무사, 가짜뉴스의 공장장, 국민 공감 제로 엘리트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김 교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공개하고 싶어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대외비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됐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외비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기밀이 이렇게 새 나간다는 거는 당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거는 선거 과정 속에서 어느 당이나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방점을 두는 데는 어디냐면 자당이 홍보하는 부분. 자당 홍보. 그렇죠. 자기 당이 뭐걸 잘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당의 약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예. 그거를 이렇게 명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구전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예.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그렇게 이 전략을 짜는데 요번에 어떤 홍보 전략 보고서 굉장히 유치하고 이런 얘기까지 어허.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사실상 뭔가 이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상대당의 어떤 약점을 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예. 하나의 어떤 문구만 줘도 다 알거든요. 예컨대 뭐 이 망언이다. 그럼 망언 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엊그제도 뭐 어떤 유튜버 이제 미래한국당의 어떤 잠시 후에 유튜버가 다룰 거예요, 저희가. 뭐 예. 굉장히 이제 망언 같은 거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프레임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가지고 그거는 후보자들을 좀 역량을 좀 과소평가하는 거 과소평가하는 아닌가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여상원 변호사. 예, 우리 정치판이 예. 어떤 도덕성을 요구할 만한 그런 수준이 이제 우리가 국민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침 이걸 보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해도 괜찮아. 그다음 뭐 우리 그 보통 범인들이 말한다면 네가 도둑질했는데 나도 도둑질하면 어때?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라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아니 속으로는 그만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공당으로서 어떤 지침을 내릴 때 이걸 아까 우리 이종건 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좀 품위 있게 같은 말을 해도 뭐 그 정점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시도를 하라 이런 걸 모르겠는데 너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 왜 뭐라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진짜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주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세 매뉴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